안녕하세요. 주 엄마예요. 오늘은 만 3세부터 5세 친구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7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드게임 영상은 올린 적이 있어요. 만 2세 친구들이 보드게임에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보드게임 6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게임의 가장 큰 장점인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앞서 소개해 드렸던 보드게임들도 현재는 조금 더 규칙을 어렵게 적용하여서 아이가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영상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어떤 게 우리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보드게임들도 만 3세부터라고 제가 표기는 해두었지만 30개월쯤 친구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드게임은 기차벌레 신발장이에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최대 4명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주사위를 굴려서 신발을 모은 후 가장 많은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호와 제가 함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신발은 색깔별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캐릭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볼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선택을 하였고, 자, 이번엔 색깔 주사위를 굴려볼 거예요. 색깔 주사위에 이렇게 금색 별 모양이 있다는 거는 원하는 색으로 언제든 변신이 가능한 보너스 주사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깔 주사위 4개를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굴렸을 때 파랑 2개 그리고 금색 별 모양 2개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색별 주사위와 한 가지 색깔을 더해서 그와 같거나 작은 수만큼 해당하는 색깔 신발이 그려진 신반 타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이 경우에는 파랑 2개 그리고 얘네들도 파랑으로 변신시킬 수 있겠죠. 파랑 3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파랑 4개를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신발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기 때문에 큰 수가 나온다면 바로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발 4개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한번 굴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굴려보면 자, 이번에는 검정색 2개와 초록색 하나 별 모양이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검정색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초록색 2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많은 것이 이기기 때문에 검정색 3가지를 골라볼게요. 그럼 보통 게임 마지막에는 이 4개의 신발들이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두 4개만 남았을 경우부터 규칙을 바꿉니다. 원하는 색이 나온 주사위는 따로 빼서 두고 그럼 검정을 갖기 위해서 검정과 별 모양을 빼고 나머지 주사위를 최대 2번을 더 굴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신발을 고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도 검정 또 나왔죠. 그럼 검정 3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 검정 3개가 나왔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신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타일이 다 사라지고 나면 신발의 개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큰 소세기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게임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게임은 바로 이 픽미업 게임입니다. 게임판의 크기가 크고 색깔도 화려하고 이러한 꿀벌 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즐거운 요소가 있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기에 충분한 보드게임이에요. 이 귀여운 꿀벌 스틱을 사용해서 조건에 맞는 꽃가루 타일을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은 이 꿀벌 스틱 4개와 주사위 3개 그리고 꽃가루 타일 54장이 들어있습니다. 주사위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그려진 주사위 그리고 표정이 알록달록 담겨있는 주사위 또 이렇게 숫자가 쓰여있는 주사위 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도 30개월쯤에 구입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부터 진행을 하였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주사위의 개수를 조절하는 건데 특히나 색깔 주사위부터 시작하면 가장 난이도가 쉽습니다. 최대 4명까지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아이와 제가 하나씩 꿀벌 스틱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주사위는 내려놓고 색깔 주사위만 이용할 거예요. 이때 꽃가루 타일은 한 구역에 5장에서 6장씩 놓아주면 되고 중간에 보시면 이런 검정색 보너스 타일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 보너스 타일은 가장 맨 위에만 피할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타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꽃가루 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꽃가루 타일을 5장에서 6장씩 놓아두었어요. 그럼 차례가 되었을 때 주사위를 굴려봅니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색깔 주사위를 굴렸더니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그려져 있는 주사위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이 꽃가루 타일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모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꿀벌 스틱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볍게 쥔 상태에서 톡 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져요. 해서 내 앞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보이면 모두 가지고 오면 되고, 검정색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빨리 채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을 많이 가져가면 이 타일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게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거예요. 그때 누가 더 타일을 많이 모았나 따져보면서 이기고 지고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진행하는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럼 주사위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면 좋은데, 표정 주사위도 좋고 아니면 이런 숫자 주사위도 좋습니다. 지호는 요즘에 숫자에 대해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 주사위를 올려다 놓아요. 그래서 수 주사위가 조금 더 아이가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려줍니다. 굴렸을 때 초록색 그리고 3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주사위가 나왔어요. 그럼 초록색에 3개의 꽃가루가 그려져 있는 타일을 가지고 옵니다. 조건에 맞는 타일을 살펴보니 여기 하나가 있네요. 하나 가지고 와서 빨리 내 품에 가지고 오면 되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가 하나 추가되었을 뿐인데 확실히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호와 요즘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집중하고 관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틱으로 꽃가루를 집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무난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좀 반복해 보시면 아이가 익숙해질 거고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당근 질주 토끼 운동회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게임이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가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하던데 저는 업그레이드판은 아직 지호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기본판으로 구입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게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안 돌아가는 거 없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게임판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구멍이 뚫린 곳은 당근을 돌릴 때마다 위치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상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토끼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구성품은 이 게임판인 언덕, 그리고 토끼가 이동할 수 있는 디딤돌이 그려진 카드가 여러 장 섞여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디딤돌이 1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어요. 또 당근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당근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대로 온대로 한다면 생각보다 함정에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진행이 좀 확확 돼야지 아이들도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시작할 때 당근 3개는 그냥 빼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상에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지호의 흥미가 깨지지 않더라고요. 또 토끼가 각 색깔별로 16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색깔의 토끼 4마리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잘 섞어서 뒤집어 놓은 다음 가위바위보 순서를 정하죠. 자,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줍니다. 카드 한 장을 뒤집었더니 이렇게 디딤돌이 1개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한 칸을 이동해 줍니다. 다음 사람이 또 뒤집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디딤돌 2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원래 토끼가 있던 자리는 건너뛰고 하나, 둘 이렇게 가줍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를 건너뛰고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얘랑 같이 서 있게 되면 놓기도 불편할 뿐더러 올라가는 게 굉장히 속도가 더뎌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넘겨서 하나, 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다음 사람이 카드를 골랐더니 디딤돌 3개가 나왔네요. 그럼 노란 토끼가 하나, 보라토끼 건너뛰고 둘, 셋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당근이 나오게 되면 언덕에 있는 당근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띡 소리가 나면서 함정의 위치가 바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내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게임의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이 돌리는 것 자체를 지호도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만약 토끼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아까 전에 토끼 4마리를 나누어 가졌죠. 그 중에 또 다른 토끼 1마리로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한 바퀴를 돌아 위에 올라가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호가 처음 들였던 순간부터 굉장히 재밌어하고 현재까지도 되게 즐겨하는 게임이에요.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할리갈리 컵스입니다. 지호가 요즘 홀딱 빠진 보드게임이에요. 진짜 강추하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은 초록, 검정, 파랑, 빨강, 노랑 5개의 컵을 4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20개의 컵이 들어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는 이렇게 다양한 조건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맞게 컵을 놓아주면 되는 게임이에요. 게임 방법은 카드를 뒤집어서 내려놓습니다. 종도 가운데다가 두고 한 사람이 이 카드를 뒤집어 주죠. 빨간색, 파랑 위에 노랑, 검정색, 초록색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맞게 컵을 놓아주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 파랑 위에 노랑, 검정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게 색깔을 구성해서 컵을 놓아주면 되는 게임입니다. 먼저 구성을 하였다면 종을 울려서 이 카드를 가져가면 되는 게임이에요. 저와 지호 같은 경우에는 10장의 카드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게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감도 못 잡고 어려워하는 것 같더니 두 번째 시도했을 때 그냥 바로 이해하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카드를 보면 난이도가 좀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또 조절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종을 빨리 쳐야 되는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이 도블입니다. 도블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도블 동물원을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 수준에 동물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이유라면 굳이 동물원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동물들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림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카드 한 장을 보면 이렇게 요 초록색 친구를 38개월 아이가 이렇게 순발력 있게 바로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색깔들도 너무 화려해서 거미나 개 이렇게 독수리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이유라면 굳이 동물원 구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도블판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블 게임은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떤 카드 2장을 뒤집어도 꼭 한 쌍의 그림은 겹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카드를 정말 뒤집어 봐도 꼭 한 쌍의 그림은 똑같은 걸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서에는 무려 5가지의 게임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지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리는 게임이에요. 그럼 지호와 함께 하는 버리는 게임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각자 5장씩 카드를 나누어서 갔습니다. 이때 그림을 미리 보지 않고 그냥 뒤집어서 놔둘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도블 게임 카드를 놓아둘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가운데에 놓여진 게임 카드 한 장을 뒤집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외치면 동시에 내가 갖고 있던 그림카드 5장 중 한 장만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빠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과 주어진 그림 중에 똑같은 걸 찾아볼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건 조금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것들은 생각보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분홍 토끼가 똑같죠. 이렇게 토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지호는 저요! 라고 발견을 하는 즉시 저요! 라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을 맞췄다면 이 2장의 게임 카드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맞추지 못했다면 다음 사람에게 순서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집중력과 관찰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호도 이걸 하는 동안에는 진짜 다른 소리 안 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간편해서 캠핑을 가던 어디를 가던 좀 가지고 다니면서 가족끼리 함께 놀이하기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해요. 6번째는 슈팅 축구왕 게임입니다. 이거는 아빠와 아들이라면 진짜 꼭 하나쯤은 들여보셨으면 해요.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이 역시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던데 저는 그냥 쿠팡에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을 했고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스틱을 이렇게 누르면 꼴문이 움직이죠.
이 누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서 저도 되게 즐겨하고 있고,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축구공, 미니 축구공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누가 더 골을 많이 넣나 하는 게임입니다. 그냥 가볍게 즐기기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지호는 이제 이기고 지는 걸 알아서 질 때마다 약간 원통해하고 분통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이기고 지는 거를 좀 조절해 주시면서 하시면 아이와 정말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를 열어두고 있으면 돼요. 하나를 열어두고 있으면 아이가 넣기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조절해서 놀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는 젠가예요. 젠가도 너무너무 유명하죠. 젠가는 제가 2돌쯤에 좀 드렸었는데 너무 일찍 드렸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부시는 것만 좋아해서 제가 한동안 넣어놨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꺼내어 주었더니 규칙을 알고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젠가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주사위에는 이 젠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사위를 걸려서 내가 나오는 걸 빼내면 되는 게임이에요. 빼내고 쌓고 빼내고 쌓고. 젠가는 너무나 익숙한 게임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해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가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고, 하나씩 조절하면서 조심하면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도 있고, 집중력과 주의력이 길러지기 좋은 보드게임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대중적인 젠가는 만 3세 친구들부터 추천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호가 정말 좋아하는 보드게임 7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방법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다양한 난이도와 다양한 게임 방법이 섞여있는 보드게임을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